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 사운드 시간. 영화 사운드의 네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학생 작품이나 영화들을 보면 사운드가 많이 부족한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영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찍었는데 그에 반해서 사운드는 조금 시간을 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성 영화를 기준으로 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영화와 영상과 사운드는 50대 50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화일수록 사운드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금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는 알게 모르게 관객에게 작용함으로써 잠재의식의 역할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보통 그래서 관객들은 소리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소리를 전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운드의 핵심인데요. 관객들은 개개의 소리에 대해서 구분하지는 않듯이,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다른 거를 틀어도 그거를 믿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상은 우리가 콜라를 먹는데 콜라가 아닌 걸 넣으면 안 믿는데, 어떠한 콜라를 먹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물 먹는 소리를 넣어도 그게 마치 콜라를 먹는 소리라고 느껴진다라는 거, 그게 사운드의 장점입니다. 특정 장면을,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는 관객을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특정 장면의 감정을 고양시킨다든지 특정한 사운드를 강조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감독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미지보다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객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역할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과 연결성을 제공해요. 앞에 만들었던 영상을 통해서 J컷과 L컷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컷이 사운드가 어떻게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컷이 넘어가듯이 사운드를 통해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운드는 편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운드 또한 영상이 편집이 되듯이 소리 역시 편집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의 편집만큼이나 사운드의 편집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운드의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바로 어떤 사운드를 더 들리게 할 것이냐, 어떤 사운드를 들리지 않게 할 것이냐가 바로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 홈런을 치는 장면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볼에 배트에 맞는 순간 소리가 그냥 배트 소리가 아니라 더 강한 울림 소리가 연출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사운드의 편집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사운드 편집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장과 축소가 있다라는 거. 근데 과장은 어떨 때 쓰이냐면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클라이막스로서 의미가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특정인에게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주관적 청점, 뭐라고 하자면 사람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든지, 특정한 움직임의 소리, 어떻게 보면은 딱 주먹으로 권투하는 장면인데 맞는 소리랄지 이런 것들을 강하기 위해서 세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소리에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시각적으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소리를 과장을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리를 축소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 공황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의 소음을 갑자기 멍하게 들리는 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폭파의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잠시 정적이 되었다가 폭발을 하면 관객들은 더 크게 놀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적의 사운드. 대표적인 예가 quiet place라는 거죠. 소리가 내면 죽으니까 소리를 최대한 안 들리게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절박한 순간, 이때도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순간일 때 무음 처리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즉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사운드를 커졌다가 축소했다가 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리의 종류는 크게 내재음과 외재음으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소리가 어디에서 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원지라고 하는 부분. 내재음은 화면 안에 보이는 인물과 사물에서 나는 소리. 외재음은 화면 안에 인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화면 밖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화 음악이 있겠죠. 근데 영화 음악도 내재음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 어떤 감독들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재밌게 하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경향이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내재음에 있는 음원만 사용하는 것들이 주되고요. 표현주의 방식을 사용하는 감독들의 영화에서는 외재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요즘의 현대 영화에 와서는 이런 게 내재음과 외재음을 혼용하고 혼동하게 하는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요소, 구성 요소, 크게는 대사, 음향, 음악으로 나누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앰비언스까지 해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영화 속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거고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게 쓰이고요. 그리고 음향은요, 특정 장면에서 강조되는 사운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주제음악과 배경음악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음악은 주제음악인데요. 작품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의미를 음악을 통해서 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앰비언스죠. 현대 영화로 갈수록 그 소음, 환경음, 주변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계급이라든지 특정 장소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를 든 것 같이 시장에서는 활기찬 소리랄지, 밤에 들리는 그 귀뚜라미 소리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 시간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공간의 소리를 표현해주면서, 때로는 계층,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면은 시장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저 부유한 층이 사는 그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틀리게 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앰비언스만 들어도 이게 어느 공간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하는 건지 또 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잡음이라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연출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영상과 소리를 조합해 관객에게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것들 통해서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일, 사운드 파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통 사운드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 소리를 계획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낸 것들은요, 우리가 SF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캐릭터, 우리가 처음도 만나보지 못한 캐릭터들에 대해 어떻게 사운드를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의 개념이 생각났고요. 지금 컴퓨터 합성이 이제 만연한 현대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는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연 엑스트라처럼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위한 음악 연출, 오로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절묘하게 결합됐을 때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에서 중요한 거는 들리지 않기 위해서 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튀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사운드 디자인은 사운드가 마치 현장의 그 공간에 있는 사운드라고 느껴지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운드 디자인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영화 감독들은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좋은 소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리가 좋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감독이 대표적으로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감독이죠. 그래비티라든지 로마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경험한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자 했었던 우주라는 공간을 그래비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창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라를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과거의 사운드를 어떻게 영화 속에서 의미로서 표출할 수 있었는가가 가장 드러난 좋은 감독의 예로 제가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리는 귀를 통해서 머리에 남는다는 거, 이미지는 각인되겠지만 오히려 소리는 귀에 남아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엔니오 모리코레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상상하듯이 사운드는 이미지와 결합을 통해서 풍부한 감성, 그리고 이미지가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앞으로 영화를 볼 때 더 재미났고 좀 더 풍성한, 그리고 이것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4강을 통해서 시나리오, 촬영, 이미지, 편집, 사운드를 통해서 어떻게 영화가 구성되고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그 영화의 4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